네, 안녕하십니까. 저장 양수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수 위치가 이제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그러한 부담을 모두 딛고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마저도 플러스로 이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더욱더 놀라운 것은 현재 이 시각 아직까지는 마감 때까지 1시간 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 현재 약 1조 넘게 초대규모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수 위치도 높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이제 많이 올라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도 끝도 없고요. 해당 종목,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SK하이닉스, 넘어서 보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론 같은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일부 종목입니다만은, 자, 그런 종목들도 현재 강세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과거에 잘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모습이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상하기도 또 어려운 그런 신기한 현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객관적으로 진단을 좀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새로운 어떤 특기할 만한 상황, 그 상황을 조목조목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현상을, 이런 특이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또 확실한 뚝심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상황을 현재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일부분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원래는 쭉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요령이 좀 생기죠. 삼성전자의 비중을 약간 줄여서 그 대신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꿔타는 것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죠. 가령 뭐 삼성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삼성전기나 LG전자나 LG이노텍이나 뭐 전혀 올라가지 않은 종목 중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뭐 한전 같은 종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전. 자, 이런 종목을 잠깐 좀 바꿔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지수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지수 부담이 우리 삼성전자 주가를 방해할 소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렇게 약간의 뭐랄까요 그 그런 정도의 그 융통성 있는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결론상으로 말씀드리면 단타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자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삼성전자 하나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된다. 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순서를 밟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간단하게 안내 말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유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이 정보와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010-2420-0553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를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힘을 내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그 정도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장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현재 당면한 상황이 만만치 않은 구석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실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분명 악재 요인이고요. 자, 기술적 부담이 있죠. 121선과의 이평선 이격도가 121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116%나 됩니다. 110%만 넘어가도 좀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훨씬 초월한
상승폭을 현재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은 당연히 기술적인 부담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자,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12월 10일 앞으로 3일 남았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즉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변수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훌륭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와 관련된 변동성 부담이 시장을 한 번, 두 번 흔들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증시도 조금 약합니다. 현재요. 아시아 증시 및 나스닥 선물이 좀 약하죠. 그리고 현재 차트를 잠깐 보시면 우상단에 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베이시스가 나오는데요. 베이시스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 선물 지수 마이너스 코스피 200 지수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만은 어쨌든 마이너스로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수 부담이 있고 그와 관련된 지수 변동성 부담이 있다는 것을 선물 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보고 계신 화면의 왼쪽 상단에 작은 글씨까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색깔은 보이시죠? 파란 글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네요. 현재 1조 넘게. 기관들이 일반 개인들만 잔뜩 순매수하는 전형적인 지수를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한, 결정적으로 불리한 그런 수급 구도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도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특기할 만한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좀 외국인도 매도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기관들 매도가 상당히 커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의 대결 구도는 그 전에 보기 힘들었던 일반 개인과 기관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는 것도 특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판도 측면에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현재 선물옵션 동시 만기 전에는 개별 종목 좋고 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좋은데 보편적으로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코스피가 거의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 마이너스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매우 특이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삼성전자, 우선전자, 삼성전자 본주, 저는 최근에 이제 본주 위주로 이제 매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었죠. 본주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건 이것도 특이한 건 보통 돈은 우선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건 약간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못지않게 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더 탄력도는 많이 올라간다 하는 것도 몇 특이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자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보면 현재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인 만도, 뭐 현대차도 아주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는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 등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것들도 여전히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 특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반 개인들의 힘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건데,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그 내용을 마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 장세, 너무나 특이한 그런 장세,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이 시장을 제대로 적응할 수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의 엄청난 대변화 내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뭐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개별 종목 어떤 탄력적인 개별 종목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매우 신기한 일입니다. 자, 121선 이평선 이격도가 124% 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 봅니다. 거의 20년 내 이렇게 121선 이평선과 이격도가 10%만 넘어가도 부담된다는 건데 그 2배 이상인 124%까지 올라갔다 하는 것은 과거에 거의 없었던 현상이다 하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희귀한 것은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하여 물론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한다고는 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 막대 그래프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매수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약간 그 규모가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과거 특히 11월 달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장대 막대 그래프에 비해서 현재 그려지는 막대 그래프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오더라 하는 것. 이것도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반응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죠. SK 하이닉스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수 급등장세가 나올 때에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동반해서 또는 최근 나흘 동안에 최근 4일간의 주가 움직임만 본다면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특기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이런 판단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반도체 D램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3분기까지는 반도체 특히 고정거래가가 3분기 연속 내려갔더랬습니다. 하지만 3분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바닥으로 해서 4분기 때부터 유턴할 소지가 높으면 내년부터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즉 그를 통해서 내년부터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D램의 전성기가 다시 도래할 소지가 높다. 어게인 2018년도, 2017년도, 2018년도가 D램이 전성기였죠.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낸 바 있었고 당시 D램 부분만의 영업이익률이 하이닉스가 70%, 삼성전자가 50%가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화의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이다. 그것이 내년이 원년이 된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D램만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 외에 비메모리 반도체 또 EM, 가전부품, 생활 가전 쪽이죠. 이쪽도 좋을 것이니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즉 당장 2021년도 거쳐서 2021년 10만원 거쳐서 2022년도에 20만원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기대 또는 현재 그런 전망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특기할 만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뜨면 주변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장비, 부품 관련주들이 탄력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페스고요. 또 ISC 뭐 이런 종목 이렇습니다. DB 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솔케미칼, 또 동진세미캔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하죠. 다만 장비 쪽으로 현재 테스나 어떤 제가 추천했던 PSK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 중소형 반도체주로 그 힘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드렸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니프티, 피프티가 아닌 니프티 10, 선택된 10개 종목으로 압축되면서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것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것은 이거 같습니다. 동학개미의 힘이 세요. 금년에 동학개미라 이끌어지는 일반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43조를 순매수하고요. 코스닥이 16조 5천에서 합계 60조를 순매수했다 하는 건데, 하지만 그들이 11월 달 들어서는 약 2조 7천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날 2조 2천 조 순매수하면서 그 당시 그 MSCI와 관련된 매물을 모두
받아줬죠. 그래서 지수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12월 달 들어서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순매도했던 약 7,400억 돈 순매도했던 그들이 오늘 갑자기 또 1조 지수가 낮지도 않고 해당 주인공들의 주가가 낮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그 일반 개인이 팔았다는 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더라 하는 건데 그 힘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자, 일반 개인들까지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여력과 저력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또 현재 그 기관들 현재까지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12월 말부터 확연하게 그들의 포지션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들 외에 이제 기관까지 현재 매수하는데 지금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럼 매도 주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매물 공백 상태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놓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합니다. 지난 1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10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이 워낙에 못 간 나머지 제가 이런 표현을 해드렸었죠. 분명 이 종목은 장작이다. 한데 아직까지는 젖어 있다. 그래서 젖은 장작인데 하지만 그 물기가 마르는 동시에 아마 연말에 가면 11월 달 정도 되면 그 물기가 다 말라서 삼성전자 잘 타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으로 절대 갖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마시고 안 갖고 계시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강변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말랐죠. 그 물기가 완전히 말라서 마른 장작처럼 벌벌 타오를 수 있는 기반이 수급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그런 장면이 현재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를 갖추고 있고 기관들도 입장상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매도할 물량이 안 나오죠. 이런 관점에서 그 말이 충분히 성립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현재 일반 개인의 힘이 더 세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전에 전통적인 잣대로 측정했던 여러 가지 그 평가 기준들 가장 대표적인 게 PER, 퍼라고 하는 PER, PBR 이런 건데요. 보편적으로 과거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적정 PER은 10배 내지 15배 정도 내외였었습니다. 성장도 같은 경우는 30배 정도까지만 봐줬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 개념이 깨졌죠. 지금은 뭐 20배, 30 보통이고요. 심지어는 100배짜리. 특히 제가 추천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근 150배 내지 180배까지 PER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합니다.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내용은 다소 어렵기도 하고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도 그 내용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 PBR, 고 PER이 절대적인 부담 요인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안은 하되 그것 때문에 좋은 정보를 놓칠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거고요. 자,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다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BBIG, 그래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인데요. 자, 우리는 배터리하고 인터넷 및 그리고 삼성전자만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환율. 자, 환율은 뭐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오늘은 뭐 구체적인 거 생략을 하고요. 다만 특별히 환율이 내려가는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대형 모멘텀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령 양적 완화를 한다든가 초대 규모의 경기 부양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또한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6개월, 7개월째 연속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즉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은 매우 특기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강력히 부상하는 원동력이 환율로서 표현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은 단지 1,050원 정도 수준까지가 아닌 1,000원이 깨지는 수준, 심지어는 900원이 깨지는 수준으로 진행될 소지까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 그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 증시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부상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환율과 관련돼서 저 빼먹으면서 아주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건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인데요. 자, 자동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판단하고 가장 중요하고 전체 판단의 기준에 적어도 50% 이상은 뭐 신차를 만들고 뭐 제품 믹스가 어쩌고 저쩌고 또 해외 상황이 어떻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환율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또 일본의 도요타나 닛산 이런 것과 경쟁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률이 사실은 자동차 환율에 거의 치명적인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자동차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제1차 전성기의 원동력이었던 것은 원래는 환율이 그 당시에 원래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즉 원화 가치가 에너지 비 급락하면서 가능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사실 자동차로 봤을 때 치명적인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대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 여기에 모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산업이 격변하고 있다. 자동차 이 분야는 특히 현대차는 과거에는 이게 굴뚝주였습니다. 그 제조업의 대표적인 분야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 이상의 그런 굴뚝 분야가 아닌 성장주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굴뚝주에서 성장주로 대변신하고 있고 그 한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차다. 이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고는 치명적인 그런 변수를 극복하고 현재 현대차가 만들어지고 있다.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관점. 이것이 현재 시장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비대면, 현재 뭡니까?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면서 비대면 관련주가 조정을 받았던 건데 다시 미국은 현재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이나 또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F빵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일정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주도주가 또다시 주도주로 올라가는데 그 배경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에너지도 4차 산업혁명의 한 줄기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배터리, 2차 전지가 들어가고 수소연료 전지차가 들어가고 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또 풍력이 들어간다는 것은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거기에 에너지가 같이 포함된다. 이런 말죠. 그들이 계속 대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악재가 없어요. 현재 악재는 수많은 악재들이 있습니다. 블랙스완,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그런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테일 리스크, 위험 크기는 작지만 한번 터지면 커지게, 일파만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가 테일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흰 코뿔소, 흰 코끼리, 또 회색 코뿔소 같은, 근데 그러한 잠재된 그런 위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긴 있는데, 거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정도이거나, 또는 통제 가능한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고평가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당장 따질 때가 아니라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릴까, 기회가 있을 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어쨌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뭔가 문제가 있고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이 점을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를 팔고 다른 종목을 살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원래 과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보통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약간 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코스닥을 한다든가 특히 바이오 그리고 개별 종목 또 단기 테마 오늘은 5G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본다면 주로 이제 가치주 한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니면 한세실험이나 이런
실적 대비 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가치주를 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펀드가 주로 이제 그런 그 선택을 많이 하죠. 소비주, 예를 들어 LG생활건강이라든가 또는 뭐 그 CJ제일제당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그 관련돼서 거론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삼성전기. 그러니까 비슷한 IT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더 올라갔으니까 삼성전기가 올라갔으니만큼 이들 종목도 따라간다는 개념으로 주가 부담이 많이 있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나 LG전자나 LG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들 가령 한번 잠깐 볼까요? LG전자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죠. LG전자나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거론이 돼요. 또 뭐냐 삼성 SDS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거 하지 마세요. LG 디스플레이는 삼성전기 그럴듯합니다.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거론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글쎄요. 불필요한 이유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그들이 일정 기간 수익률이 더 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해볼 수는 있다 라고 판단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들 종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향후 적어도 1년 적당하게는 3년 정도 앞을 놓고 본다 했을 때 그들 삼성전기를 통해서 LG전자를 통해서 또는 LG이노텍을 통해서 물산을 통해서 또는 한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정도는 불과 100% 정도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200%거든요. 적어도 200% 정도 수익을 한 3년 정도 투자를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월등하게 높을 뿐더러 또 삼성전자를 믿을 수 있잖아요. 또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굳이 또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삼성전기는 제가 그전에 추천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삼성전기의 주업은 주로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뭡니까 MLCC 쪽이잖아요. 근데 이 두 분야 모두 삼성전자한테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기의 주업인 MLCC나 또는 카메라 모듈의 전방 산업이 바로 그 5G보다는 휴대폰이거나 기타 가전 쪽입니다. 모두 삼성전자에 의존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해당 분야, 카메라 모듈도 모듈이지만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입니다. 삼성전기가 글로벌 탑을 차지하지 못하고 시장을 석권한 게 아니죠. 따라서 시장 상황에 좋아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 좀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시장이 좋을 때에만 성적이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진도 상당히 적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이 디램 분야가 한참 좋을 때 마진이 50%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런 정도로까지 좋지는 못하다는 거죠. 고작해야 최대 수익률은 15%, 평균적으로 10% 이하입니다. 고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고, 다만 장기 성장성, 성장 동력이 있을 만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동력이 구체화됐을 때, 가시화될 때, 그때 가서 보더라도 지금 당장은 그런 동력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 굳이 삼성전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삼성전자 하나만 독주하기엔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다양한 측면에서 전체 운영자금의 한 5%든 10%든 부분적으로 가져가 주는 것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LG전자나 또는 LG이노텍이나 심지어는 삼성물산 또는 뭡니까 그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그 주가 거의 바닥이잖아요. 한전 뭐 자산가치 대비로 봤을 때 PBR이 0.3배도 안 되죠 아마. 그래서 장기적 관점은 이것도 상당히 유력합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종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매도해서 굳이 이런 종목을 바꿔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100% 이해를 해서 잘 접목시키길 바란다는 말씀을
바랍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동조를 하시는 분들은 앞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네, 그래야 더욱더, 우리의 해당되는 분들 주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투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